라디오 건강이야기 소화기 건강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장기 바로 위와 장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화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가 조금만 불편해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주 체한다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면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먼저 위 건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소화 공장입니다. 위산과 효소가 분비되어 단백질을 분해하고 음식이 잘게 갈려서 소장으로 넘어가도록 준비합니다. 그런데 위는 매우 섬세한 장기라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위염이 있습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급성 위염은 보통 과음이나 약물 세균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만성 위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장기간에 걸쳐 위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만성 위염은 위암의 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 더 심해지면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벽이 깊게 패이면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지요. 심한 경우는 토열이나 흑색병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위궤양 역시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진통제 과다 복용,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가슴 쓰림, 목에 이물감, 만성 기침 등을 유발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과식, 야식, 비만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주고 식도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한 단계 내려가 장의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핵심 기관이자 우리 면역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장 내 세균총,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을 이루어야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변비입니다. 배변 횟수가 줄고 대변이 딱딱하거나 배변이 힘든 상태를 말하지요. 식이섬유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을 넘어서 치질, 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하면 대장암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설사가 잦거나 변 상태가 불규칙한 경우는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졌거나 염증성 장질환 혹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기능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와 긴장에 따라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장이 불편하면 단순히 배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고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과 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장뇌축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급하게 먹으면 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 과식은 위산 분비를 늘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지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위와 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입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알코올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나 장을 불편하게 합니다. 특히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위에서 오래 머물러 위산 역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소화가 덜 된 채로 잠을 자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셋째,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과 섬유질이 필수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해조류 같은 음식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특히 수분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위장 질환의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직결됩니다. 긴장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장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수면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와 대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확실한 치료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화기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또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건강이야기 소화기 건강 2부. 여러분 앞에서 위와 장의 구조와 대표적인 질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소화기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화기에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이 유산균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맞추고 나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발효식품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 설사 증상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현미, 보리, 기리 같은 통곡물과 채소, 과일, 콩류에는 섬유질이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합니다. 셋째, 수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수분은 변비 예방의 핵심입니다. 수박, 오이, 배추, 무 같은 수분 많은 채소와 과일은 소화와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넷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소화기에 무리가 덜 가는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영양소 공급에도 좋습니다. 특히 간이나 췌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패스트푸드, 고지방 육류는 위산 분비를 늘리고 장 운동을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더부룩함,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양념입니다. 고추, 마늘, 카페인, 탄산음료는 위와 식도를 자극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소화가 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알코올과 과도한 당분입니다. 술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간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또 단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장내 나쁜 세균이 번식하고 가스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화기에 좋은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저작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식사하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 위산 분비가 안정되고 소화 효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아침에 가볍게 걷는 습관은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올바른 배변 습관입니다. 배변 신호가 오면 참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을 오래 참으면 장이 늘어나고 변비가 심해집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와 장 운동을 교란시켜 소화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생활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입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검사는 조기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화기 건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와 장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을 책임지는 기관이자 우리 몸 전체 건강과 면역의 중심축이 됩니다. 소화기가 튼튼해야 에너지도 나고 삶의 활력도 유지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